아, 너무 멋지게 소개해 주셔서 제가 무슨 아카데미 수상자 같은 그런 걸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너무 따뜻하네요. 시작 전에도 이렇게 막 채팅으로 환영해 주시고, 아, 네, 모두 활짝 웃고 이렇게 밝은 얼굴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 줌 화면에 정 가운데 지금 저기 뭐지, 이길수 사장님이 이렇게 너무나 해맑은 얼굴로 환영해 주셔서 아, 너무 영광입니다. 진짜 제가 LY 때 이길수 사장님 강의 들으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사업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너무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제가 우선 화면을 공유하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화면이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오늘 여러분과 뉴스킨 사업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뉴스킨 사업을 기존에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 것 같고, 아마 화면을 켜고 계신 분들은 그러신 분들일 거고, 또 오늘 초대를 받아서 이거 뭐지? 궁금하긴 한데 라고 하면서 들으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참 코로나인데도 세상이 좋아졌어요. 우리 뉴스킨 코리아는 매출이 떨어지지도 않고, 오히려 투잡을 하시거나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그 온라인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돼서 참 위기에 강한 뉴스킨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뉴스킨이 낯선 분들도 있으실 텐데 뭐 사실 뉴스킨 사업 설명하면 사업의 기회를 잘 전달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이 모인 곳이잖아요. 그래서 제 이야기를 조금 하면서 그다음 해보려고 해요. 저에게 뉴스킨이 처음 다가온 건 굉장히 선물같이 다가왔습니다. 저에게 뉴스킨을 처음 전해주실, 제 스폰서 사장님께서 전해주실 때 제가 어머나 이렇게 귀한 걸 감사해요. 그러고 받았을까요? 아, 그러지 않고 지금도 기억이 나요. 선능력 버거킹에서 냅킨에다가 동그라미를 그리면서 뭔가 동글동글한 걸 저에게 그리면서 돈 얘기를 하기에 제가 제 선배였던 언니에게 볼펜을 딱 부어잡고 그만해.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랬어요. 여기서 뉴스킨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이 뉴스킨 사업 설명 듣자마자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귀한 걸 저에게 알려주시다니 하신 분은 없을걸요. 어떤 분은 막 쫓아다니면서 내가 그거 말린다 하다가 하신 분도 계실 거고 정말 이게 뭐지?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한 분들도 계실 텐데 아무래도 이 기회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에게 그렇게 쉽게 보여지진 않는 것 같아요. 저에게도 그랬어요. 정말 그냥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 전 그냥 그렇게 인식이 됐어요. 무언가 물건을 판다?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이렇게 제안을 하거나 그런다? 이거는 나하고 너무 안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이것이 1년 뒤에 저에게 선물로 다가오게 되죠. 저는 27살에 뉴스킨을 시작을 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었고요. 아까 요거 시작하기 전에 무슨 영상을 막 보여주시면서 꿈 얘기가 나오던데 저 꿈이라는 단어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꿈이 없었어요. 그냥 제가 뭘 원하는지 이런 거 그냥 생각 안 하고 취직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살면 잘 살게 되는 거 아니야? 딱 그럴 나이 아닌가요? 그런데 저한테도 고민이 있긴 있었죠. 전 결혼을 좀 일찍 했거든요. 그래서 결혼의 스타트 시점에 따라서 와, 내가 5년 동안 안 쓰고 안 모아도 저렇게 처음 결혼할 때부터 집 한 채 장만해서 해준 저 친구를 내가 따라갈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은 하고 있었지만 뭐 제 주변에 부모님이 처음부터 집 사줘서 시작하는 친구보다 저처럼 시작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왜 엄마가 성적 떨어졌다고 그러면 엄마 내 짝은 나보다 더 못했어 이러면서 위안 얻는 것처럼 뭐 내 주변에 나보다 더 힘든 사람 많으니까 별 위기의식을 못 느끼고 이 27살의 철없는 신혼이었던 저는 오로지 고민이 뭐였냐면 머릿결이었어요. 머릿결. 그때도 머리가 길었는데 이 머리 감을 때마다 이 머리가 엉켜갖고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미용실 가서 없는 돈에 영양 넣어주세요 했는데도 한 2, 3일 뿐이에요. 여자분들 특히 머리가 기신 분들이라면 너무나 이해하실 겁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 샴푸를 만나게 된 거예요. 1년 전에 그 스폰서 사장님이 저에게 보상을 풀고 뉴스킨 얘기할 때는 그만해.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딴 얘기하자. 수다 떨자. 이랬던 제가 이 샴푸를 한번 써보고 완전히 매료돼 갖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비싼 영양을 줘도 해결 안 된 게 어떻게 샴푸 하나로 이렇게 내 머릿결이 바뀌지? 라고 하면서 회사에서 위층 아래층 소문을 냈어요. 정말 순수하게 그냥 좋아서.
여자라면 모두 머릿결 고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랬는데 저는 옆에 테이블에 앉은 동료한테 얘기했는데 이 동료가 아래층에 소문을 내면서 이게 막 소문이 났고 저한테 캐시백이라는 게 들어왔죠. 그래서 저는 정말 좀 쿨하고 멋있다는 마음으로 언니 이런 거 나 안 줘도 돼. 언니 열심히 파는데 언니 보탬이 돼야지 이러는데 무슨 소리냐고. 내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아니라 본사에서 너가 너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광고비를 주는 거니까 이거는 너의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1년 전에 동그라미가 어렴풋이 생각이 나는 듯한 어렴풋이 뭐가 동그라미가 있었던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러면 어차피 쓰는 화장품을 다음번에 스킨이 필요할 때 이번에는 스킨을 내가 또 쓰고 진짜 지금처럼 순수하게 좋았던 마음을 얘기하면 또 사람들이 쓰지 않을까? 그럼 그렇게 해서 캐시백 받은 걸로 또 로션 하나 쓰고 와 이러면 좋겠다라고 하는 정말 그런 마음으로 만약에 저에게 뉴스킨을 전했던 언니가 물론 뉴스킨 회사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보상도 얘기했지만 뭔가 강매하려고 했다던가 그랬다면 설사 제품을 쓰고 좋았어도 주변 사람한테 소개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 언니가 내 친구들한테 부담을 주면 어떡하지? 이런 것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좋아서 연결이 됐기 때문에 물론 직장 동료 중에 이런 분도 있었어요. 그 망하지 않았어 뉴스킨? 그 언제적 뉴스킨이야? 요즘에도 뉴스킨 쓰는 사람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그때도 있었어요. 언제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냥 아 그러세요? 하고 좋다는 사람한테만 집중했어요. 아니 인생에 얼마나 세상에 맛있는 게 많은데 굳이 맛있는 것만 먹고 살고 살기에도 바쁘고 즐거운 거 하기에도 바쁜데 뭐 나랑 안 맞는 사람까지 다 맞춰가면서 살아요. 내가 얘기할 때 그래? 하는 사람하고 얘기하면서 하면 되죠. 아니, 그렇게 하면 뉴스킨 되게 재밌어요. 뭐 내가 뉴스킨을 하게 되면 막 힘들게 막 날 거절하는 사람들도 많고 뭐 그래요. 안 그래도 사람은 많아요. 긍정적인 사람은 많고. 예.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다가 제가 먼저 전화를 해요. 언니, 이걸로 투잡을 할 수 있어요? 라고 제가 먼저 물어봐요. 저는 사업 설명을 제대로 들어본 적도 없고 뉴스킨이 뭔지도 모르지만 제가 그렇게 먼저 선배 언니에게 물어봤던 첫 번째 이유는 1년 동안 뉴스킨 사업을 하는 언니의 모습을 봤을 때 흔히 말하는 남을 귀찮게 하거나 강매를 하거나 오버해서 뉴스킨만 이 세상 최고야 이러지 않았고 간접적으로 보는데도 항상 뭔가 열심히 살고 열정적으로 보이고 사람들 말에 귀를 잘 기울이고 그리고 무언가 되게 젠틀하게 권하는데 사람들이 거절해도 도움이 주려고 노력하고 그 모습이 다른 네트워크나 방판하고 다르다는 걸로 설명하지 않아도 1차로 알았고요. 두 번째는 이 제품력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로 투잡을 한다고 하는데 할 수 있어요? 라고 분명히 제 스폰서는 저에게 1년 전에 사업 설명을 했는데 1년 뒤에 갑자기 제가 전화를 해서 사업 설명을 들어보겠다고 한 거죠. 그래갖고 선릉에 있는 사무실로 이제 갔습니다. 그 사무실에서 사업 설명을 들을 때 각오를 좀 한 게 있었어요. 아무래도 뭔가 방판 조직이니까 이거 엄청 돈 된다고 하겠지? 많이 팔으라고 하겠지? 그러려면 너부터 많이 써라 이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절반 있었고 한편으로는 내가 아는 내 선배 부부가 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요 마음으로 반반 의심하면서 갔고 하나 자신 있었던 건 뭐냐면 어떤 경우에 나에게 혹하게 만들어서 제품을 광매하려고 해도 나는 사지 않을 자신이 있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카드 한도가 카드 한도가 그때가 뭐가 있었냐면요. 그 신용카드가 너무 남발돼갖고 국가에서 신용카드를 함부로 안 만들어주고 카드 한도를 막 줄이던 시즌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카드 한도가 뭐 사재기를 할래도 할 수 없는 한도였고 그나마 있는 카드 한도로 결혼한다고 여러 가지 샀기 때문에 한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 내가 혹해도 살 돈도 없다. 이런 마음으로 들으러 갔죠. 1시간 뒤에 사업 설명을 듣고 저한테 남은 건 뉴스킨 회사가 내 생각보다 진짜 좋은 회사다라는 건 남았고요. 와, 이 일이 되게 멋진 일이다도 남았는데 나 이 일을 해야지 이런 생각은 안 했어요. 우리가 누구 소개팅하고 만나서 아무리 호감이 간다고 그날 결정하나요? 일륜지 대사를 나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겠어. 뭐 가끔 그런 분들 있다고 해요. 만나자마자 이 사람하고 평생 살 걸 알았다고. 1,000명이 1명 있을까 말까지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뉴스킨 사업 설명을 듣고 우와 이거 내가 해야 될 일이야. 나 백만장자 될 수 있어. 이러면 그거 조금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저는 듣고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지만 내가 할 수 있을까?
난 왠지 못할 것 같아. 너무 생소하게 느낌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알아보고 싶은 생각은 들었어요. 그건 바로 이 사사분면이라는 장표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어머 사사분면이 뭐예요? 했는데 요즘에는 저거 애터미에서 봤어요. 아메이도 저 얘기 하던데요. 그래요. 경제상식 책을 읽으신 분들이 많이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꼭 사업 설명을 할 때 이 장표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사분면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신다면 뉴스킨을 그냥 영업하고 비슷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사사분면의 직업들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한계를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했어요. 제가 그 경험을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이 사사분면이라고 하는 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을 쓴 로버트 기요사키가 처음 말을 했고요. 경제 용어라기보다 어떤 돈의 흐름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만든 사사분면 표인데 너무 이해가 속속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가 있으면 부자인가요? 얼마가 있으면 부자예요? 부자의 기준이 다르죠. 네. 뭐 그쵸? 그 저기 뭐야 SK 회장이 최태원 회장이 부자라고 한다면 얼마라고 할까요? 네. 우리 딸내미는 제가 현금 요즘에 안 갖고 다니다 어느 날 지갑에 5만 원짜리 여러 개 넣었더니 갑자기 우와 엄마 부자다 그래. 아니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른데. 근데 부자라고 하는데 돈으로 부자를 나누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돈을 버는 방식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인플로이라고 하는 건 직장인이에요. 대부분 학교를 졸업하고 첫 사회생활. 내가 처음 돈을 벌었어요. 그게 주유소 알바가 됐든 계약직이 됐든 대기업 직원이 됐든 내 시간과 돈을 바꾸는 게 인플로이죠. 주유소 알바는 뭐 요즘에 시간당 10,000원 하나요? 최저임금이라고 한다면 대기업을 들어가면 다르죠. 인플로이에서 성공하는 방법은 높은 학벌과 스펙이에요. 그러면 뭐 대기업 들어가도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고요. 아무리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12시간 일을 해도 시급당 받는 알바들은 별로 받지 못하죠. 그러니까 인플로이에서 성공하려면 스펙을 많이 쌓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사람이 인플로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학원을 보내고 공부 잘하는 게 성공의 지름길인 줄 알아요. 근데 돈 버는 방식, 또 다른 방식이 있습니다. 셀프 인플로이, 자영업자나 전문가, 내 개인의 능력을 극대화해서 내가 스스로 나를 고용해서 하는 거예요. 자영업을 잘 되는 사람들만 보이고 우리가 가게가 그럴싸하면 돈을 되게 잘 버는 것 같지만 적어도 자영업을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이라면 그것이 얼마나 빛 좋은 개살군지 잘 되면 뼈가 마르고 안 되면 피가 마르는 자영업을 경험하실 거예요. 저희 친정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이셨어요. 어려움 없이 저는 자랐고 크게 부자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돈 때문에 걱정해 본 적은 없다가 아버지께서 뇌졸중으로 쓰러지시고 뭐 그렇다고 해서 저희 집이 갑자기 뭐 어려워지지는 않았어요. 뭐 그래도 있었던 재산과 돈이 있었으니까. 근데 아버지가 수입원이 끊기니까 현금 흐름이 안 되니까 투자를 하기 시작하시면서 급격하게 집이 어려워져서 마지막 남은 그 집을 담보대출로 장사를 시작하시는데 프랜차이즈를 시작한 거죠. 그게 쉬워 보이고 큰돈 들지 않는다. 근데 그 조그마한 가게에서 그 IMF 때 가게를 열어서 불과 2년 만에 몇 억을 날릴 수 있다는 걸. 그때 당시 몇 억이면 지금 훨씬 큰 돈이니까. 제가 그걸 경험한 게 제가 대학교를 휴학하고 부모님 가게에서 1년 동안 같이 일을 하고 장부 정리하고 제 가게처럼 최선을 다했는데 그때 사회생활을 많이 사회를 제가 배운 것 같아요. 자영업은 정말 보기와 다르다는 걸 그때 알게 됐죠. 그래서 저도 다시 직장인이 됐어요. 이 이사분면과 S사분면은 시간과 돈이 비례해서 돈을 법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갈비집 사장님이 돈을 많이 벌어도 갈비집 사장님은 20년간 해외여행을 가본 적이 없대요. 딸하고 와이프는 보내도. 왜냐면 내가 자리를 비우면 안 되니까. 이런 걸 노동수입이라고 해요. 내 노동 시간당 페이는 다를지 몰라도 내 시간과 돈이 얽혀 있으면 그건 노동수입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이 거의 95%의 사람이 노동수입으로 돈을 버니까 이게 지구상의 돈 버는 방법 전부인 줄 알아요. 힘들여서 비싼 돈 들여서 대학을 보내고 유학을 보내고 이제 입시철 되면 어때요? 우리 대학은 뭐 취업률이 몇 프로입니다. 전부 노동자가 되는 방법으로 교육하죠. 이것이 공교육이에요. 그런데 지구상의 진짜 부자들은 이 방식으로 돈 벌지 않아요. 그 책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제가 이 사사분면 얘기를 듣고 너무 인상 깊어서 제 돈으로 그 책을 사서 읽으면서 깜짝 놀란 게 기억나는 문구가 부자들은 시간으로 돈을 벌지 않고 부자들은 시간을 통해서 돈 버는 방법을 배우지 않는다.
부자들이 돈 버는 교육은 따로 있어요. 우리는 소위 재벌 이세들이 받는 경영 수업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돈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 배워본 적 없는 우리는 직장인을 했다가 나중에 돈 모아서 자영업했다가 결국에 몇 년 고생해서 버는 거 다 까먹고 다시 아주 낮은 시급에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 순환이 되게 많이 일어나요. 제가 강남에서 직장 생활할 때 강남의 아파트에 헤럴드 영자 신문이 있는 경비 아저씨가 있었는데 전직이 교장 선생님이라고 들었어요. 이렇게 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돈이라고 하는 건 시스템으로 돈을 버는 거예요. 자산으로 돈을 버는 거예요. 우리가 기업 회장님 그러면 그 기업의 시스템이 돈을 가져다 주죠. 돈이 벌리는 시스템이 있으면 건물주라면 돈이 들어오는 건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처음에 노동을 할지라도 이것으로 자산과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해요. 설명을 길게 하지 않아도 이제는 사람들이 눈을 떠서 예전에는 돈 없으면 투잡해야지 그랬는데 지금은 돈 없으면 주식해야지 부동산 해야지 하고 뭔가 자산을 늘리려고 노력은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로버트 키요사키가 말할 때 내가 깔고 앉은 집이 정말 자산이라고 생각하냐, 주식이 자산이라고 생각하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무언가 내가 예상치도 못한 경제 정책으로 인해서 집값이 폭등을 했다가 금리 하나로 미국발 금리 하나로 지금 집값이 반토막이 나는 내 노력과 상관없이 무언가 비전 없이 운에 맡기듯 이런 건 자산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 자산은 어떻게 만드느냐? 여러분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자산을 만드는 법. 학원이 있으면 돈을 내고 다녀보고 싶을 거예요. 없어요. 왜 아무나 부자가 될 수 없냐? 시스템, 자산 만드는 방법은 학원이 없어요. 건물주 되는 방법, 학원이 없어요. 그런데 E사부면 S사부면 엄청난 학원이 있어요. 대기업 가려고 학원 다니죠. 취직하려고 학원 다니죠. 커피 바리스타 하려고 학원 다니죠. 회계사 하려고 학원 다니죠. E사분면과 S사분면은 돈 주면 자격증을 따고 배울 수 있지만 B사분면은 자격증을 따서 시스템 만드는 법을 배울 수가 없어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시스템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는 곳이 유일하게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그 중에서도 뉴스캔이 어떻게 이 시스템을 통해서 돈이 되는지 오늘 그런 얘기를 여러분과 해보려고 해요. 이 자산 속의 가장 큰 매력은 지속 가능한 수입과 시간이에요. 돈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시간이 지속적으로 생겨나는 것. 우리는요, 유통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든지 유통은 굉장히 중요한 영역인데 뉴스킨이라고 하는 회사는 뛰어난 제품을 만들고 유통을 아웃소싱한 거예요. 그래서 유통 자산 자체가 본사 게 아니라 저희 개인 사업자들 겁니다. 내가 소비자를 만든다고 여러분은 뉴스킨을 하면 소비자를 만든다고 생각하실 텐데 그 소비자를 만드는 힘, 그래서 소비자 숫자가 늘어나면 그 소비자가 평생 구매할 때마다 저에게 일정 금액이 자산으로 들어오지만 이것은 굉장히 작은 규모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리점을 통한 소비자 확장, 그래서 유통망을 형성하는 비즈니스입니다. 중요한 건 그게 정말 가능해요 라고 할 때 이 사업을 검토할 때 빼놓지 말아야 되는 게 재구매예요. 우리가 유통망을 만든다는 건 한 번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지스킨 본사와 연결한 그 네트워킹에서 지속적인 재구매가 일어나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어도 지속적인 수입이 들어오는 거죠. 우리가 자판기를 어디 동네에다 하나 설치하면 한 번 설치하는 힘만 들이면 그 다음부터는 지나가다가 자판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사용하고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거기서 돈만 빼가더라고요. 예전에 저희 프랜차이즈 가게 할 때 그 앞에 자판기 하는 사업자를 보고 와 저런 일을 했어야 됐구나 했던 기억이 나요. 재구매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재구매가. 유통은 그게 중요합니다. 유통 비즈니스는요. 식지 않는 시장이고 유통이라고 하는 건 경제의 한 분야라기보다 완전한 축이에요. 세계 인류가 발달하는 데 있어서 4대 문명 학교 때 배우셨죠? 이 문명이 4대 문명이 있는데 농사가 발달하고 강을 끼고 있고 넘쳐나는 곡물과 식량을 서로 교역하면서부터 문명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평야지대가 있고 곡물이 넘쳐나도 교류하지 않으면 문명이 발달하지 않아요. 마야 문명이라고 하죠. 거기도 문명이 일어났고 대단했던 걸로 기억하지만 사라진 이유가 뭘까요? 교류하지 못했어요. 대륙이 떨어져 있어서. 그러나 이 문명들이 교류하면서 인간은 실크로드를 만들고 바닷길을 만들면서 점점 더 풍요로워지기 시작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문명은 이 유통을 통해서 점점 발달했고요. 특히나 그 르네상스라고 하는 인류의 혁신적인 기술, 문화 여러 가지 변혁이 일어난 건 특히 유럽으로부터 시작됐는데 유럽은 국경이
서로 맞닿아 있다 보니까 훨씬 더 교역이 풍부했고요. 이 유럽부터 아프리카, 아시아까지 활발한 교역이 되면서 문명이 발달했죠. 지금도 그 문명의 발달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더 이상 유럽이 확대할 곳이 없으니까 식민지를 삼아서 대륙을 점령하다가 지금은 더 이상 점령할 대륙이 없죠. 그래서 부자들이 무엇을 점령하나요? 온라인상의 인터넷상의 새로운 시장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지구가 인류가 넘쳐나면 달에 가서 살아야 되나 해서 어릴 때부터 달나라 로켓 달에 가서 산다, 화성 가서 산다 했지만 화성까지 가지 않아도 디지털 공간 안에 새로운 중국만한 시장, 일본만한 시장이 생겨나고 있는 게 지금 디지털 시장입니다. 이 디지털 시장의 규모, 이 유통이 얼마나 새롭냐면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마켓만 보고 계실지 모르지만 이미 전 세계 시장은 이 온라인상의 새로운 시장으로 갈아타고 있어요. 힐튼 호텔 가보셨죠? 또는 옆에서라도 보셨죠? 힐튼 호텔이 안 들어간 나라가 있을까요? 어떤 나라든 힐튼 호텔이 있죠. 페리스 힐튼, 이 집 얼마나 유명한 기업이면 이 집 딸이 그렇게 인플루언서고 유명할까요? 힐튼 호텔의 역사가 100년이 넘고 전 세계에 정말 수백 개가 넘는 몇천 개가 될 수 있는 호텔을 갖고 있는 이 회사의 자산 가치. 대단한데 불과 생긴 지 10년도 안 된 에어비앤비는 방 하나를 갖지 않고 호텔 하나도 갖지 않고 시가총액이 힐튼 호텔의 2배가 훌쩍 넘습니다. 차이는 디지털 자산이냐 실물 자산이냐예요. 자, 그 다음 볼까요? 100년의 역사가 넘는 영화사. 이 영화사가 가진 문화적 파급력, 경제력 어마무시하죠. 아바타라는 영화가 흥행했을 때 1년 동안 현대자동차에 수만 명의 노동자가 찍어서 만들고 팔았던 자동차보다 엄청난 수익을 올렸어요. 이렇게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21세기 폭스사 넷플릭스가 생겨나면서 여기도 구독자 손들어 보라고 하면 절반이 넘을걸요. 이 넷플릭스는 영화관 하나 갖지 않고 영화관 배급의 파워를 하나 갖지 않고도 시가총액이 10배가 넘습니다. 300조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어요. 유통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냐면 현대사회 들어서 최근 20년 사이에 직접 판매가 활발해지고 대량 판매가 일어나면서 미국에서 유통공룡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월마트예요. 월마트의 유통력은 대단해서 월마트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미국 경제가 왔다 갔다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닌 이 월마트가 그 새로운 유통의 신생 기업이라고 하는 이 월마트도 아마존이 생기고 나서는 맥을 못 춥니다. 아마존은 슈퍼 하나 가지지 않고 천조의 자산 가치를 가지고 있고요. 월마트는 459조인데 사실 실제로 월마트는 망한다는 소문이 들 만큼 3년 전, 4년 전만 해도 200조 가까이밖에 시가총액이 되지 않다가 월마트가 정신 차리고 후발주자인 아마존을 따라해서 모방하고 벤치마킹하면서 온라인상의 시장을 키워가서 겨우 절반까지 따라잡은 형태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면 지금 세상의 유통이 어디로 흘러갈까요? 여러분이 그 슈퍼에서 물건을 사던 것이 시장에서 물건 사던 것이 이마트에서 사면서 세상이 뒤집어졌고 쿠팡에서 사면서 세상이 뒤집어졌어요. 더 싸고 변하게 유통은 변하지만 그 모든 돈은 누가 가져갔을까요? 대기업입니다. 지금 디지털 안에 새로운 지구가 생겨나고 있어요. 전 지구의 물류 유통에 정말 그 엄청난 퍼센테이지만큼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는 것이 디지털이고 아직 시작 단계예요. 마크 저크버그가 이야기하기를 앞으로 생겨날 메타버스나 이런 곳에서 생겨날 새로운 시장은 어마어마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디지털 연결의 시대라고 하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뉴스킨 비즈니스가 사람 만나서 팩 발라주고 제품 하나 팔고 오는 일로 생각하셨습니까? 언제적 얘기를 하고 계세요? 저희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디지털 연결을 통해서 글로벌하게 소비자와 대리점을 만드는 일을 합니다. 이미 저는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는 게 훨씬 많아졌고요. 온라인으로 소비자를 만들기도 하고 온라인으로 제 모든 사업을 관리하기도 하고 있어요. 이러한 비즈니스로 오늘 여러분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기업은 이제 온라인화가 될 거예요. 온라인과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스타벅스를 예를 들어 볼게요. 스타벅스는 온라인에서 뭘 팔지 않아요. 뭐 온라인에서 원두 정도 어떻게 살 수 있겠지만 스타벅스는 오프라인 매장이에요. 그런데 이 스타벅스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매출 1위거든요. 매출 2위는 투썸플레이스인데 투썸플레이스보다 매출이 3배나 높아요. 도대체 왜 스타벅스를 따라잡지 못할까요? 10년 전에 스타벅스는
이미 변화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했고 하워드 슐츠 창업자가 경영에서 물러났는데 앞으로 변화하는 세상에 혁신이 필요하다. 하워드 슐츠를 다시 CEO로 복귀시켰어요. 10년 전에 2010년도에 하워드 슐츠가 3가지를 했어요. 그 3가지 중에 두 번째가 재밌는 게 커피에 디지털 기술을 도입한대요. 이게 뭔 소리예요? 무슨 커피에 디지털을 도입해요? 그래서 10년 뒤에 지금 커피를 뭐 이상한 기계로 만드나요? 컴퓨터로 만드나요? 아니거든요. 그럼 뭘까요? 이 디지털 기술 도입을 스타벅스에서 전 세계 최초로 대한민국에서 2014년도에 시작합니다. 사이렌 오더. 지금 사이렌 오더 다 아시죠? 이 사이렌 오더가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고 차를 끌고 가면 결제까지 자동으로 되죠. 카드를 꺼낼 필요도 없어요. 이 디지털 기술 도입이 이디야도 따라하고 투썸도 따라하지만 따라할 수 없는 스타벅스를 만든 거죠. 너무 신기한 건 디지털에서 편리함을 했더니 오프라인 매장 수가 2018년도에 비해서 지금 코로나가 됐는데도 매장 수가 저렇게 확장되고 있는 게 스타벅스예요. 즉 스타벅스뿐 아니라 모든 오프라인 사업도 전부 디지털화 될 거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뉴스킨은 이미 디지털화가 됐습니다. 이게 지난 5월 달 최근에 있었던 기사인데 저 한양대 교수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디지털 플랫폼을 기업이 소유하느냐 안 하느냐가 어떤 차이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 세계 핸드폰 매출 1등은 어디죠? 애플이고 바짝 쫓아가는 게 갤럭시예요. 그런데 시장 가치는 경제 전문가들 시장 가치는 삼성은 400조인데 애플은 3,000조예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저기 보시면 단순히 삼성은 기술력이 뛰어난 회사고요. 애플은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예요. 애플이 만드는 플랫폼 안을 계속 삼성이 따라하는 거죠. 이 디지털 그 아이폰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새로운 서비스와 새로운 문화를 창출해 나가는 것에 애를 쓴다면 삼성은 어떻게 하면 접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술력을 하고 있는 것이 이 격차를 만든다는 거죠. 우리 회사가요. 이 디지털 이야기 하고 있는데 어떤 건지 말씀드릴게요. 지난주부터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바로 IoT 기술, 사물 인터넷 기술을 핸드폰에 적용해서 우리는 오프라인 제품을 사용하는 뉴스킨 회원이 이 핸드폰 하나에서 모든 서비스를 주고받을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 뉴스킨 시작했을 때는 저런 제품 하려면 사용법을 직접 가서 알려주고 발라주기도 하고 갈바닉 같은 거 밀어주기도 하고 했다면 이제 이러한 제품이 나오면 사물 인터넷이 돼 있어서 저게 루미스파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얼굴에 문지르잖아요. 그러면 압이 너무 세면 그 화면에 떠요. 너무 빠르게 하면 화면에 떠요.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는지. 오히려 제가 가르쳐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도록. 그리고 그것을 며칠 동안 했을 때 비포 애프터가 어떤지. 사진을 찍어서 내 피부에 그 모공 개수, 주름 개수에 따라서 추천해 주기도 하고요. 이 온라인 디지털을 가지고 있으면 앱을 하나 깔고 그 베라라는 앱을 깔고 사물 인터넷이 되는 뉴스킨의 디바이스 제품을 사용하면 똑똑한 소비자가 훨씬 더 빠르게 쓸 수 있는 놀라운 세상이 된 거예요. 영상을 한번 보실게요. 우리가 SNS 많이 하잖아요. 많이들 노출하고 계실 거예요. 신기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보고 이런 게 다 있네라고 했을 때 그걸 보고 내 소비자가 좋아요를 눌러서 뉴스킨 사업자가 메시지를 보냅니다. 링크를 하나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링크가 뭐지? 들어가 보면 비포부터 사진도 찍게 하고 주름도 찍게 하고 나이가 몇 살이에요. 이런 걸 체크하면서 피부 상태를 체크해 주니까 재밌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서 당신에게 맞는 제품을 추천합니다 하니까 이거 재밌어 보인다 하고 제품을 구매까지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제품이 배송이 와요. 예전에는 찾아가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줘야 됐다면 이제 앱을 깝니다. 그 앱에서 지금 화면에 보시면 나오겠지만 이쪽 부위를 1분간 하세요. 2분간 요 다음 하세요. 이걸 보면서 따라하기 시작을 하면 돼요. 그러면 당신이 2분 30초 동안 잘하셨어요. 잘한 곳은 초록색, 잘 못한 곳은 빨간색으로 표기가 돼서 저렇게 동영상을 보고 따라하고 그렇게 해서 비포 애프터가 열흘, 일주일, 뭐 한 달 이렇게 지나면서 내가 인스타에 올리거나 주변에 이렇게 올리면 사람들이 또 주변에서 알아보겠죠. 그것이 재밌어서 자연스럽게 사업에 관심을 갖게도 되고요. 그렇게 전수받은 교육을 또 온라인으로 받기도 하고 지금 이렇게 그리고 나도 이렇게 SNS로 전달도 하고 또 사람들하고 만나서도 전달도 하고 비포 애프터가 극명하게 차이가 나니까 그것으로 많은 호기심을 이끌 수 있고요. 이렇게 소비자들은 제품 하나로 시작해서 다양한 먹는 제품부터 다양한 제품으로 확대까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 됐고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온라인, 오프라인 소통하면서 계속해서 내가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전달받은 그 누군가도 똑같은 방식으로 제품을 구매하고 확장하게 되는 거죠. 그런 영상이에요. 재밌지 않나요? 뉴스킨 제품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뉴스킨 비즈니스 같이 해보자 그러면 나는 인맥이 없어. 난 누구 만나는 거 못해. 뭐 나는 말을 잘 못해 하는데 이러한 디지털이 실질적으로 많은 시간을 단축하고 예전에 비포 애프터 같은 거 직접 내가 만나서 사진 찍어주고 또는 본사에 가서 비지하라고 하는 기계를 찍어주고 했다면 이 모든 것이 괜찮이 심플해져요. 그럼 나는 뭘 하냐? 이 사업의 본질인 사업 전달을 하는 거죠. 예전에는 소비자를 직접 뉴스킨을 연결해서 내가 소비자 만드는 역할도 하고 사업을 전달하는 것도 했다면 조금 더 편리하게 소비자는 집에서 간편하게 제품을 더 활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저는 적극적인 사업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업자를 만드는 이 역할을 하고 거기서 일어나는 매출이 지속적으로 될 때 우리의 수입이 이어지게 됩니다. 뉴스킨 제품을 검토하는 데 있어서 뉴스킨 비즈니스라는 데 있어서 제품 검토도 되게 중요한데 특히나 제품의 재구매가 일어나려면 제품력이 좋아야 돼요. 지금 이 사진은요. 180도라고 하는 제품이 리뉴얼 됐을 때 저희 팀에서 한 달 반 동안 쓰고 비포 애프터가 가장 드라마틱한 분에게 상품 드립니다 하고 이벤트를 했는데 1등, 2등 되신 분들이에요. 한 달 반 썼거든요. 근데 비포 애프터가 너무 좋으니까 이분들이 제 사진 마구 뿌려주세요 하고 사진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냥 막 뿌려도 된다고 온라인에.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근데 제가 그냥 눈은 가려드린 거예요. 한 번 썼을 때 효과가 좋기 때문에 당연히 재구매가 일어나는데 이러한 제품을 누구에게 연결받느냐가 중요하겠죠. 뉴스킨은 얼마나 똑똑한지 제품을 만들 때 단발성으로 끝나는 제품은 준비하지 않고 이런 디바이스 제품을 이미 10여 년 전부터 준비했어요. 뉴스킨은 몰라도 갈바닉은 안다라고 할 만큼 아주 유명한 제품이니 갈바닉은요. 여태까지 팔린 거 저것도 벌써 한 4, 5년 전 그 기사인데요. 요 손바닥만한 갈바닉을 일렬로 쌓으면 에베레스트 48개라고 하는데 저 48개의 에베레스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 갈바닉을 사면 저 젤을 사용하게 되거든요. 저 젤을 이으면 지금 일본까지 해협에 왔다 갔다를 보고 얼만큼을 한다고 하더라. 그만큼 이 제품을 사게 되면 계속 재구매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요, 그 뉴스킨 디바이스 중에서 부스트라고 하는 디바이스인데요. 2년 전에 처음 나왔을 때 제가 너무 신기해서 이 제품을 받자마자 동영상을 찍었어요. 아직 출시가 되기 전에 제가 먼저 선체험을 하게 돼서 이 사용법은 이렇습니다를 알려주려고 영상을 찍었는데 놀라운 걸 발견했거든요. 한번 보실게요. 양쪽의 느낌을 먼저 봤어요. 그다음에 제가 세안을 하고 사용법을 찍기 위해서 동영상을 찍기 시작한 거예요. 저도 처음 써보는 순간이에요. 반쪽을 1분만 문지르라고 본사에서 그래서 1분 하고 그 다음 1분 하는 거라서 소리가 혹시 이 소리가 들릴까 싶어서 그냥 부드럽게 조금 빠르게 배속할게요. 이렇게 하다가 제가 깜짝 놀란 제가 거예요. 하면서 놀랬거든요. 지금 이게 쭉쭉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지금 반쪽 올라갔죠, 어때요? 눈꼬리. 눈꼬리도 달라진 느낌인데요. 갈박 털렸거든요. 이거 누가 만든 부스트기 때문에 피부 세포 안에 자신의 본연의 기능을 올리게 해주잖아요. 이게 얘만 이렇게 쫙 잡아서 당겨 올리는 느낌이에요. 한번 체험해 보셔요. 이 제품은 리프팅 제품이 아닙니다. 이 제품의 기능은 미백 제품이에요. 토닝 제품이에요. 그래서 사실 사용법을 알려드리려고 한 거지 한 번만에 이런 효과를 볼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1번의 기능이 토닝이고 2번의 기능이 보습과 탄력인데 그 두 번째 기능만으로도 이렇게 좋고요. 실제로 기미나 잡티 있으신 분들은 기미나 잡티는 원래 한 번에 좋아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좋아지시는 분들도 되게 많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디바이스로 전 세계에서 유로모니터라고 하는 곳에서 전 세계 최고의 디바이스, 뷰티 디바이스 제품이다라고 인정받고 있고요. 이 뉴스킨이라고 하는 회사가 신제품을 출시할 때마다 굉장한 매진부터 시작을 해서 매출을 올리고 인기를 끄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빅데이터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4차 산업혁명을 좀 들어보신 분이면 알겠지만 빅데이터가 얼마나 무섭냐면 네이버를 함부로 따라갈 수 없고 아마존이나 구글을 따라갈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이 가진 수십 년간의 빅데이터 때문이에요. 검색을 하다가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지 말도 못해요.
그런데 뉴스킨이라고 하는 건 검색회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회원제 회사이기 때문에 이미 30 몇 년 전에 회원가입을 하고 컴퓨터 기록에 이 사람이 몇 월 며칠날 가입을 했고 며칠날 무슨 제품을 썼고 몇 개월 만에 재구매를 했고 몇 개월 만에 무슨 제품을 썼고 이게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그동안 쓴 제품이 얼만큼인지 언제 샀는지? 사람들이 이 제품은 재구매를 되게 많이 하네? 이 제품은 이걸로 바꾸네? 이런 데이터가 있다 보니까 정말 고객이 원하는 시장을 엄청나게 빠르게 앞서가서 준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001년도 이러한 뷰티 디바이스가 나왔을 때는 얼굴에 뭘 문질러서 이뻐진다고 이 말도 안 돼 이랬던 세상에서 10년 동안 계속해서 이 제품 개발을 하면서 2011년도에 갈바닉이 나오고 에이즈락 기술이 더해지면서부터는 급격하게 시장이 성장하는데 뷰티 디바이스로는 따라올 수 없는 기업이 됐습니다. 기업들은요, 지속성장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경제학을 전공해 보신 분들이라면 다 알만한 S커브인데요. 이게 무슨 기사냐면, 엑센추어라고 하는 미국의 전 세계 기업을 경영 컨설팅하는 기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기업들의 경영 컨설팅을 해주면서 이거는 매각하세요, 이거는 합병하세요, 당신네 기업은 이쪽으로 하세요 이런 거 컨설팅을 돈 받고 해주는 회사니까 얼마나 전 세계의 시장 경제를 빠르게 알고 있겠어요. 거기에 CEO인 이 피에르 낭텀이 그 엑센추어의 회사를 엄청 성장시켰기 때문에 전 세계 경제인들이 굉장히 존경하고 이 미래를 바라보는 해안이 대단하다고 하는 이 피에르 낭텀이 한국에 방한을 했을 때 한국의 경제부 기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10년 전에도 지금도 핵심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지속성장이거든요. 왜냐하면 닷컴 열풍이 분 이후로 많은 기업들이 신생회사가 생겨났다가 막 되게 잘 되는 것 같다 사라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지속성장하는가 할 때 이 피에르 낭텀이 뭐라 그랬냐면 지속적인 S커브를 그리는 기업이 성장한다라고 했어요. 지속적인 S커브라는 게 뭐냐면 어떤 기업이 처음에 생기면 힘들죠. 그러다가 이제 딱 히트 상품을 만들고 인식이 생기면서 판매가 되면서 막 급격히 성장을 하다가 이제 재구매가 일어날 쯤에선 이렇게 안정권에 들어가는 게 S커브고 중견 기업들은 이런 S커브를 그려요. 거기서 떨어지지 않고 얼마나 유지하느냐가 이제 기업의 안정성인데 앞으로 미래의 회사들은 이 S커브를 여러 겹을 그려야 지속 성장한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대한민국에 있는 삼성이에요. 여기 연령대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삼성의 처음 시작은 뭐였을까요? 어떤 산업으로 시작을 했을까요? 전자제품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설탕회사였어요. 설탕회사로 제일제당을 처음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정말 가난할 때 설탕이 지금의 명절이면 갈비 세트처럼 취급을 받던 시절에 설탕을 비싼 수입품이었는데 원료를 수입해서 가공하는 걸 하면서 설탕값을 내리고 우리나라의 빵 문화에도 기여하고 제일제당이 컸는데 1960년대, 70년대 돼서 앞으로 대한민국에 무슨 산업을 해야 성공할까 해서 제일제당이 빵집을 만들었나요? 아니요. 뭘 했냐면 제일 모직을 만들었어요. 너무 생뚱맞죠? 설탕을 만드는 회사가 갑자기 왜 옷감을 만들어요? 내가 잘하는 걸 기준 삼지 않고 미래가 어떻게 변하는 걸 본 거예요. 근데 미래를 보니까 우리나라 너무 가난한데 인건비가 싸. 그러니까 원료를 가져다가 만들어서 다시 가공해서 파는 모직 회사를 만들어서 크게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1980년, 70년대 생각하고 80년대부터 우리나라에서 무슨 산업을 해야 발달할까 고민하다가 옷감을 만들던 회사가 옷회사를 만들게 아니라 뭘 만들었어요? 정말 생뚱맞게 삼성전자. 이제 개인 가전이 발달할 거다. TV, 세탁기, 냉장고, 삼성전자를 만들었죠. 엄청난 성장을 하죠. 그 다음에 세상에 없던 핸드폰을 만들고 반도체를 만들고 이제는 뭐 삼성이 뻗치지 않은 자동차, 주식, 삼성의 손이 안 닿는 곳이 없을 만큼 삼성바이오 대단하죠. 자, 놀라운 건 뭐냐면요. 삼성처럼 설탕을 만들던 회사가 있어요. 삼양사라는 설탕 회사가 있어요. 지금도 설탕과 밀가루를 만들어요. 비슷한 규모였어요. 달라요. 뭐가 다르게 있냐고요? 하던 거나 잘하지 하면 그 수준에서 머물 수 있어요. 아니면 잘하는 거 해야지. 이건 난 해본 적이 없어 하면 맨날 거기서 거기에요. 그런데 내가 잘하는 걸 찾을 게 아니라 미래가 어떻게 변하는지 봐야 돼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뉴스케 이렇게 알아보다 난 못할 것 같아. 해본 적 없어. 당연하죠. 해본 적 없으니까. 그래서 잘하는 거 하면 변화는 없어요. 내 미래를 바꾸고 싶으면 내가 잘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서가 아니라 미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고 내가 거기에 맞춰서 변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뉴스킨이요. 이런 S커브를 여러 번 그리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에서도 특히 파마넥스에 대한 소개를 좀 해보려고 해요. 원래 뉴스킨은 화장품 회사였다가 갑자기 파마넥스라고 하는 이 회사를 인수합병을 하게 됩니다. 자연물에서 추출하고 과학으로 입증한다라는 모토를 가진 파마넥스는요, 천연 허브를 가지고 건강기능식품을 만든 회사예요. 그러니까 한약의 원리처럼 사람의 몸이 기본적으로 건강하게 대증요법이 아닌 몸을 원래 자연의 상태로 자발적인 면역의 힘을 길러주면 건강해지지 않을까 해서 한약을 캡슐화하겠다는 모토를 가지고 시작한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뉴스킨과 합병이 되면서 굉장한 규모로 커졌는데 그 절대적인 이유가 바로 연구센터예요. 이 파마넥스를 설립한 조셉창 박사가 여러 회사와 인수합병을 논의할 때 뉴스킨을 선택한 이유가 첫째는 충분하게 연구개발을 해주겠다는 목표였고 두 번째는 기업의 이념이었던 거죠. 그래서 뉴스킨 본사보다 연구센터가 훨씬 커요. 그리고 전 세계 여러 곳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분들은 자문위원단인데요. 이 파마넥스 자문위원단은 파마넥스에서 만드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공동 연구를 해서 합작을 하기도 하고요. 저희가 만들어낸 제품에 대해서 임상실험을 하기도 하는데 전 세계 어떤 건강기능식품 회사도 이 정도 전 세계 최고의 석학들을 자문위원으로 둔 곳이 없습니다. 연구진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가끔 어떤 경쟁사들을 보면 뭐 나사 출신의 연구원이 있다 보면 한 명, 두 명, 저희는 어마무시합니다. 각계각층의 전 세계 최고의 박사들만 포진이 되어져 있다 보니까 그 기술력이 대단하죠. 어느 정도냐면 이것은 PDR이라고 하는 미국의 내과 의사 사전집이에요. 의사가 약을 다 외울 수가 없어요. 게다가 신약도 계속 발전돼서 나오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요. 의사가 당뇨에 대해서 처방을 하는데 당뇨 환자가 3명이 있으면 약이 다 똑같지가 않아요. 당뇨 환자인데 심장병이 있어. 당뇨 환자인데 알러지가 있어. 당뇨 환자인데 뭐 이렇게 다 혈관 질환이 있어. 그러면 약이 어떤 건 되고 안 될 수 있어요. 이걸 다 외울 수 없으니까 사전을 보고 처방을 하는데 이 책의 권위가 어느 정도냐면 의사가 그 사람의 증상을 이 책에 근거해서 약 처방을 내면 소송의 나라인 미국에서 의사를 소송해도 이길 수 있어요. 그만한 권위를 가지고 있고 저 책에 보면 지금 2011년대에 있는데 매년 재발간해요. 즉 매년 전 세계 그 모든 분야의 최고의 약들만 모아놓은 사전집인데 약 사전집에 건강기능식품이 들어가 있어요. 유일하게 파마넥스만. 왜 건강기능식품이 약 사전에 들어가 있을까요? 부작용이 없어서 약은 아니지만 약과 같은 효능을 해서 들어가 있어요. 대표적인 제품으로 코디트롤이라고 하는데요. 스트레스 호르몬을 조절해줘요. 그래서 불면증이나 스트레스성 민감도가 높으신 분들에게 효능이 입증돼서 의사들이 스트레스가 많은 분한테 처방할 수 있어요. 티알라인티가 유명하죠. 비만인데 비만이 질병이라고 하잖아요. 비만 전문 의사가 이 제품을 처방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정말 놀라운 기술력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저러한 의사와 박사들이 직접 연구개발하고 함께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 파마넥스에서는 수만 가지 허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건강기능식품을 만들고 있었는데 2000년도부터 유전자에 대한 연구가 전 세계에 엄청나게 활발했죠. 그때 사람의 유전자에 노화 유전자가 있다는 것을 많은 연구진들이 알게 됩니다. 노화 유전자라는 건 뭐냐면 지금 보시면 파란색은 활성화된 유전자, 빨간색은 비활성화된 유전자예요. 예를 들면 내가 젊었을 때는 노화 유전자는 활성이 억제돼 있고요. 젊음의 유전자는 활성이 잘 되어 있고 나이가 들면 갑자기 노화 유전자가 활성화되면서 초록불이 되고 빨간색이 초록불이 되고 이 젊음을 유지시키는 유전자의 활동이 둔화돼요. 이것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럴까를 많은 연구를 하다가 후성유전학에 관련된 사람들이 섭생이나 생활환경에 관한 걸 많이 알게 됐어요. 그럼 사람들이 어떤 음식을 섭취하면 노화 유전자를 저지시키고 젊음의 유전자를 조금 더 오래 유지시킬까? 이것을 파마넥스의 수만 가지 허브를 연구하는 연구원들이 함께 공동 연구하면서 알아내게 된 거죠. 사람에게는요, 3만 개가 넘는 유전자가 있는데 탈모의 유전자, 비만의 유전자, 면역의 유전자, 혈관 질환의 유전자, 그런 것을 빠르게 노화시키는 유전자의 활성을 억제하는 허브의 성분을 제품화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쉬운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을
수많은 과학자들과 함께해서 만들어냈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것은 반드시 과학계는 검증이라는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20년 전에 황우석 박사가 대단한 거라고 논문을 썼지만 검증 과정에서 가짜라고 판명이 났었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렇게 연구할 것을 전문 의료진들이 전 세계 3대 의대 중에 하나인 스탠포드가 와, 이 기술력에 대해서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제품화가 가능했고 전 세계 유전자를 미리 유전자의 활성을 조율하는 유일한 건강기능식품을 만들면서 라이프젠 테크놀로지라고는 세계 최고 유전자 기술을 가진 그 기술을 저희가 인수합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만들어진 브랜드가 에이즈락이에요. 뉴스킨과 파마넥스의 모든 제품 중에 에이즈락 마크가 들어가 있다면 그 분야의 유전자 활성을 젊게 만든다. 그러한 성분이 들어가 있다. 즉 최고의 제품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처음에는 한 가지 피부 관련된 제품부터 시작을 했다가 2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계속해서 새로운 제품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너무나 놀라운 건 지금 10년이 지나도 타 회사들이 비슷하게 따라도 못 온다는 거예요. 이러한 유전자 활성에 대한 건강기능식품의 기술력을 다른 회사가 따라오려면 20년이 걸릴 거다라고 저 2010년도에 저희 조셉창 박사 CEO가 호언장담을 했는데 12년이 지난 지금까지 비슷한 제품도 출시되어지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 회사는 피부에 관련된 제품, 건강, 면역 여러 분야의 에이즈락 제품을 만들어 왔죠. 즉 처음에 뉴스킨으로 시작했던 84년도에 시작해서 뉴스킨으로 시작했던 회사가 98년도에 파마넥스 회사를 인수합병하면서 두 번째 S커브를 그리고 그 다음에 2009년도에 에이즈락 기술을 도입하면서 세 번째 S커브를 그렸는데 지금 그 뒤에도 몇 가지 S커브를 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로비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회사는 그 천연의 원료를 가지고 건강기능식품을 만들고 또 화장품은 또 많은 좋은 천연의 원료들을 함께 배합해서 만들다 보니까 원료 수급에 굉장히 까다로운 회사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파마넥스는 100% 허브로 만들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수입을 하게 됩니다. 직접 농장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수입을 하기도 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예를 들어 중국에서 녹차를 수입한다. 그래서 그 농장과 계약을 맺는데 이 농장의 수확량이 옛날 같지 않아. 왜? 땅이 환경오염이 되고 산성비가 내리고 그리고 실제로 수확했는데 좋은 카테킨 성분을 예전에는 이파리 요만큼에서 얻었다면 이제는 그 카테킨 성분이 점점 줄어들면서 이파리를 이만큼 사용해야 되니까 원가 비중이 높아져요. 병충해 우리는 농약을 최대한 쓰지 않는 그러한 제품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것이 속수무책 회사가 생각했을 때 앞으로 원가 비율이 높아지겠다.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하면서 전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농법을 알아보다가 CEA 농법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수경재배 농법하고는 달라요. 수경재배 농법은 단순히 물 위에서 무언가를 키운다면 CEA 농법은요.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농산물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물과 토양이에요. 그런데 이 물과 토양이 오염되고 있고 지금 전 세계가 식량 위기가 오고 있었어요, 이미. 그래서 기억나세요? 작년에 토마토가 너무 비싸서 버거킹에서 7월 달에 죄송합니다. 당분간 토마토 없는 햄버거를 드리겠습니다. 써붙였었어요. 기억나시죠? 기후변화가 이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갑자기 어떤 농작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특히 자급자족하는 농산물을 자급자족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나라, 우리나라는 그런 비율이 굉장히 적은 나라거든요. 그럼 이러면 수입 식품을 많이 가진 나라일수록 위태위태합니다. 지금 예상치 못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식용유 사기들기들 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어떤 위기로도 기후변화 때문에도 굉장히 위험한데 땅이 오염되고 산성비 때문에요. 저희가 하고 있는 이 그로비브는 완벽한 CEA 농법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싹을 틔우는 것부터 모든 것이 전자동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좀 부추처럼 생겼는데 부추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연구를 해서 이곳에 그 프로그래밍을 하면 씨앗이 발화되는데 필요한 최적의 물과 빛이 달라요. 씨앗이 발화되는데 필요한 빛, 자라는데 필요한 빛, 열매를 맺는데 필요한 빛. 지금 파란색 불에서 빨간색, 보라색으로 변해가죠. 광선이 다르면서 최적의 영향을 주고요. 최소한의 수분을 주고 토양이 아닌 그 특수 매트 위에서 토양보다 훨씬 더 양질의 영양분을 공급받는데 더욱 놀라운 건 수천 평에서도 수확해야 될 걸 단 몇 평 안에서 실내에서 재배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농산물을 만들어서 비행기로 수입을 해서 가공을 해야 됐다면, 그렇죠? 중국에서 가져오고 해야 됐다면 이 모든 것이 최고의 기술을 투입하는데 최고의 영양 성분을 얻는데 단가 비율은 낮아지는 놀라운 기술입니다. 이것이 회사가 엄청난 돈을 투자했는데 코앞에만 보는 회사라면 이러한 투자를 할 수 없어요. 이 회사는 100년을 내다보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걸 하게 된 거죠. 이 그로비브라고 하는 natural 곳은요. evolution of Nu Skin's commitment to innovate and give consumers products that they can trust and enjoy. It's a key part of our bio-innovation expertise, 이러한 것을 but 바이오 built upon our 이노베이션이라고 합니다. industry-leading science and technology. With revolutionary sourcing that our planet will thank us for. By growing and sourcing ingredients through controlled 5G 기술을 environment 가지고 완벽한 기술을 가지고 통제하는데요. 병충해가 없이 가장 유효한 성분만 충분하게 뽑아낼 수 있게 하고요. 어느 정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필요한 어떤 원료가 생기면 몇 개월 안에 뭐 예를 들어 이 성분을 이러한 CA 농법으로 할 수 있도록 개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놀라운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CA 농법을 가지고 이미 제품화에 성공을 했는데요. 제가 아까 부스트라고 한 거 그 기기뿐 아니라 그 기기에 들어가 있는 에센스 안에 들어간 성분에 이미 CA 농법이 들어있어요. 제가 이게 미백 제품이라고 했는데 저기 보시면 CA 성분에서 바다수선화 하는데 저 바다수선화가 미백에 굉장히 좋은 성분인데 문제는 저게 멸종 위기종이에요. 그러니까 저 성분이 좋지만 저걸 만약에 우리가 대량으로 수확한다면 환경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저것을 우리가 환경을 해치지 않고 멸종시키지 않고 CA 농법으로 저것만 추출하게 됩니다. 놀라운 건 저런 기술력이 들어가면 더 비싸져야 될 것 같은데 아니요. 오히려 원가 절감이 된다는 거죠. 이번에 새로 출시된 펌프라고 하는 에센스에도 화이트 멀버리라고 하는 그러한 피부 보습에 아주 좋은 제품을 CA 농법으로 만들고 그것이 파마넥스든 뉴스킨이든 좋은 성분을 더 저렴하게 안정적인 수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렇게 놀라운 회사입니다. 자, 중요한 건요. 그러면 이런 유통망을 내가 만들 수 있을까? 이거예요. 제가 소비자만 연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와 같이 온라인상에서 아이 키우면서 회사하면서 투잡을 하면서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고 또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만나기도 하지만 내 시간을 쪼개서 진정한 기이코노미를 할 수 있는 디지털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거 이런 걸 원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다단계 아니야?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두 가지 오해만 풀어낸다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추가 수입이 필요하고 또 소득의 안전성, 내가 은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자산소득을 얻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필요할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과 뉴스킨 비즈니스를 연결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내가 직접 만든 대리점뿐 아니라 함께 팀워크를 이뤄서 이 대리점을 확장해 나가면서 나의 자산 규모가 커지는 일입니다. 중요한 건 이러한 것을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 시스템을 배워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리스크라는 게 있어요. 그 자산을 만들기 위해서 최근 1, 2년간 막 부동산을 사고 팔고 영끌해서 사고 팔고 주식을 막 사고 팔고 뭐 동학개미 서학개미 난리가 났었어요. 제가 그게 난리가 났을 때도 이 위험성에 대해서 실물 경제가 아닌 것에 대한 위험성을 제가 사업 설명에서도 계속 얘기했는데 지금 반대 1년 만에 역전이 돼서 지금 다들 막 팔지도 못하고 이거 어떻게 하나 난리가 났어요. 중요한 건요. 리스크는 뭐냐면 부동산이 안정적으로 보였지만 주식이 안정적으로 보였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연끌하면 그만큼 위험분이 커지는 거죠.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무엇을 투자하느냐인데 뉴스킨에 투자할 건 뭐라고요? 시간이요. 내가 배우는 시간. 그것이 투자예요. 뉴스킨 제품 물론 한번 써봐야 되겠죠. 그러나 내가 평소 쓰던 제품보다 결코 비싸지 않고요. 내가 먹지 않던 건강식품보다 더 비싸거나 하지 않아요. 그걸 투자라고 한다면 정말 자영업도 안 해보신 분들 얘기예요. 저 길에 있는 포장마차에 붕어빵 장사를 할래도 100만 원 넘게 들어요. 근데 붕어빵 장사하면서 투자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뉴스킨 하면서 화장품 몇만 원짜리 바꾸면서 투자했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어차피 쓰는 제품 바꾼 거니까요. 우리가 여기서 투자하는 건 시간과 배움입니다.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내가 지금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내가 여태까지 수십 년 벌어온 돈을 투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시간을 들여서 배워보고 그렇게 해서 유통망 만드는 법을 배워서 한번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그냥 정부가 어떻게 금리 어떻게 해주면 좋겠다 이러고 바라고만 계실 겁니까? 내가 스스로 내 능력으로 통제할 수 있는 영역에 내 운명을 거시겠습니까? 제가 뉴스킨 사업을 처음 시작하던 당시의 모습이에요. 교회를 가던 일요일 아침에 지하철역인데요. 저희 남편이 카메라를 새로 사서 시험 삼아 막 이렇게 찍다가 얻어 걸린 사진인데 이 사진을 제가 보고 짜증을 냈어요. 뭐 쓸데없는 걸 찍고 그래. 그러면서 화를 냈는데 이 사진이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제가 이 사진에 왜 화를 냈냐면 저 표정이 너무 싫었어요. 회사 가는 날도 아니고 교회 가기 싫은 것도 아닌데 일요일 아침에 저 표정이 너무 저 느낌이 뭔지 아니까 그냥 무력함. 27살에 저는 무력했어요. 인생에 희망이 없고 그냥 내 삶은 다 결정된 것 같았고 재미도 없고 그냥 그랬던 제 인생이 뉴스킨을 만나서 10년 뒤에 이런 모습으로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수만 명의 박수를 받고 축하를 받게 돼요. 제가 뉴스킨을 시작하면서 이런 모습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어떤 분들은 난 정말 백만장자가 될 거야. 나는 막 억대 연봉이 될 거야. 이런 걸 처음부터 꿈꿨다는데 전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니었고 정말 투잡으로 30만 원 더 벌어볼까 시작했고 대단한 사업인 걸 알면서도 내 스폰서 사장님이 핀업을 하니까 나도 저 정도는 할 수 있겠다. 뒷공문이 따라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 있었던 거예요. 진짜 제가 무슨 경제학을 아나요? 뭐 미래를 보는 눈이 있나요? 도전 정신이 대단하나요? 저 그런 거 없었어요. 정말 사람이 맹모삼천지교라고 어디에 가느냐에 따라 다르듯이 아이를 맹모삼천지교할 게 아니라 여러분을 맹모삼천지교하세요. 맨날 만나면 그 드라마 우영우 얘기하는 아줌마들 모임에 가지 마시고 맨날 주식장으로 뭐가 좋냐 정보 없냐 이러는 사람 속으로 가지 마시고 여러분 주변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책을 읽고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속에 제가 있다 보니까 정말 평범한 제가 뉴스킨의 최고 직급에 오르게 되고 또 백만장자라는 타이틀을 달게 되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내 가족의 삶이 뒤바뀌었어요. 내가 정말 원하는지 뭔지 알게 됐고 아까 그 처음에 오프닝 때 꿈 보여주셨잖아요. 저는 그냥 머릿결이나 좋아지면 좋겠다 했는데 제 뉴스킨 하면서 점점 제 꿈이 개발되고 내가 뭘 원하는지 알게 되고 제가 하고 싶었던 꿈들을 하나씩 다 이루면서 가는데 저는 제가 취미로 했던 미술 전시회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원했던 그 유럽 성지순례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제 아이들과 그 비전 투어라고 해서 세계를 도장 깨기 하면서 다니는 것도 해보고요. 정말 뉴스킨 하기 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한 일들. 단순히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수많은 경험을 하고. 근데 중요한 건 저 이 두 사진을 비교할 때마다 느끼는 건 뭐냐면요. 단순히 제 경제적 상황이 달라진 게 아니라 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저도 이전에는요, 되게 불평불만이 많았고, 맨날 정부 탓했고, 들어오는 정부마다 다 마음에 안 들고 이민이나 가야 되나 이런 소리 했는데, 저는 모든 관심이 어떻게 하면 내가 변할까?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내가 나의 긍정적이니까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긍정적이 되고, 예전에 누구를 보면, 쟤는 왜 저래? 옷이 왜 저래? 저 사람 말투가 왜 저래? 그랬던 제가 모든 사람을 만나도, 이 사람은 이게 참 좋다, 저게 좋다, 이렇게 변하게 되고,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하게 됩니다. 내가 부족한 것도 인정이 되는데, 내가 이런 거 기특하게 잘하는데 인정이 되고, 내가 가진 거 쥐뿔도 없으면서 얼마나 교만했는지도 알게 되고, 내가 정말 매일 만나는 사람이 배울 사람들이 충만하다는 것도 너무 감사하게 되고, 제가 뉴스킨 시작하고 1년 뒤에 제 남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 착해졌어. 뉴스킨 1년 반 지나고 제 절친이 그랬어요. 야, 너 좀 이상해. 달라졌어. 착해졌어. 그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그 얘기가. 내가 언젠 나빴어? 그랬는데 경청할 줄 알게 되고 그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면 옛날엔 커봐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비아냥거렸다면 칭찬할 줄 알게 되고 긍정적으로 보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전 이게 가장 큰 유산이라고 봐요. 뉴스킨 하면서 많은 분들이 자녀에게 유산 상속할 수 있다는 거에 되게 매력을 느끼시는데 돈을 유산 상속하는 거는 아주 작은 일부예요. 솔직히 돈을 유산 상속한다고 우리 자녀가 훌륭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돈을 어떻게 대하는가? 돈을 번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내 꿈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나? 어려움이 왔을 때 무엇을 해야 되나? 파도가 올 때 이겨내는 법, 다른 사람과 환경에 의해서 힘들어질 때 극복하는 법, 넘어졌을 때 일어나는 법, 보이지 않을 때 보는 법, 그런 걸 물려줄 수 있게 된 게 너무 감사해요. 아직 미약하지만 그런 마인드로 자녀를 키울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이상하게 뉴스킨의 리더의 자녀들은 다 잘 돼요.
꼭 뭐 공부를 잘해서만이 아니라 되게 훌륭한데 저는 가끔 제 아이를 키우면서 내 자식이 맞나 싶을 만큼 훌륭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실제로 성적으로 따지자면 훌륭하지 않을 수 있는데 하나 할 수 있는 건 뉴스키는 자기 주도하는 일이거든요. 스스로 내 스케줄을 짜고 스스로 내 감정을 추스리고 스스로 내 모든 걸 해나가는 거. 내가 내 목표를 세우고 이루는 법을 그걸 복제해 나가는 일이다 보니까 자기 주도 학습만큼은 정말 확실히 돼요. 아이가 고등학생인데 다른 엄마들이 하는 고민을 하지 않아요. 자기가 하는 것에 책임질 수 있는. 놀라운 건 특별히 가르치지 않았는데 부모의 삶의 뒷걸음이 그대로 가는 것 같아요. 뉴스킨을 하면서 제 목표가 뭐였냐면 뒷모습이 부끄럽지 않은 엄마. 뒷모습이 부끄럽지 않은 엄마. 보통 엄마들은 애 뒤에서 공부해, 숙제해 이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뒷모습을 보면서 아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게 정말 아직 잘 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저를 아는데 뉴스킨을 안 했더라면 지금의 반의 반도 안 됐을 것 같아요. 엄마들하고 모여서 학원 정보 캐고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변해진 제 모습을 여러분께 너무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 행복감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단순히 뉴스킨이 좋은 차, 좋은 집 이거보다 정말 행복해지는 일이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실 건 조금 더 알아보세요. 선을 봤잖아요. 오늘 선 보셨어요.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몇 번 만나봐야 돼요. 몇 번 더 만나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선물 같은 뉴스킨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